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곳은 텍사스 한복판 아파치족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출신 36세 한국 여성 수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어떻게 한국 여자가 미국 텍사스 보호구역까지 가서 살게 됐냐? 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8년 저는 부산 서면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죠.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마이클을 만난 거예요. 키 180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완벽한 매너.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남자였죠. 처음엔 단순히 같은 학원 동료였어요. 그런데 함께 부산 곳곳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광안리 해변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8개월 후 마이클이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했어요. 수진, 나와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을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뉴욕의 마천루, LA의 햇살, 그런 화려한 미국 생활만 떠올랐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배웅해 주셨고 저는 정말 설렜어요. 14시간 비행 후 덴버 경유로 텍사스 엘파소에 도착. 거기서 다시 차로 3시간을 달렸어요. 갈수록 도시는 사라지고 사막만 끝없이 펼쳐졌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가 이게 우리가 살 집이에요. 제 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황무지와 197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낡은 단층집 한 채뿐이었어요. 부산에서 미국으로 온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첫날 밤 저는 화장실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집 밖은 가로등도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코요태 울음소리만 들려왔죠. 다음날 아침 현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왕복 4시간, 인터넷은 하루에 서너 번씩 끊어져, 핸드폰 신호, 집 밖으로 나가야 간신히 한 칸. 남편 마이클은 부산에서는 영어 강사로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카지노 알바나 관광객 상대 가이드 정도? 그마저도 기회가 별로 없었죠. 저희가 가진 건 한국에서 가져온 적금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매일 계산기 두들기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만 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언어는 둘째치고 이웃들이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저 아시아 여자애가 우리 마이클을 꼬셔갔구나 하는 시기였거든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곤 했죠. 밤마다 남편과 싸웠어요.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냐? 나를 속인 거냐? 정말 매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도 통화가 끝나면 펑펑 울었거든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해서 돌아온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인 도로시 할머니 집에 갔다가 거실 벽에 걸린 드림캐쳐를 보게 됐죠. 처음엔 그냥 장식품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섬세한 무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엮어진 실들. 부산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던 제 눈에는 그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진짜 예술 작품으로 보였거든요. 어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My grandmother taught me. I made this.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죠. 저한테도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 쓸쓸하게 말하셨어요. Nowadays young people don't care. This tradition will die soon. 요즘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고 이 전통은 곧 사라질 거라고.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오후 2시간씩 할머니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손끝이 다 아플 정도로 매듭을 연습하고 실수투성이 작품을 몇 번이고 다시 만들고 첫 번째 작품은 모양도 안 나왔어요. 두 번째는 중간에 실이 끊어졌죠. 세 번째는 할머니가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았거든요. 한 달, 두 달,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의심하셨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배우는 걸 보시더니 점점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할머니께서는 그냥 드림캐쳐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통 목걸이, 팔찌, 심지어 토템폴까지 정말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에치라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30에 올려봤습니다. 솔직히 누가 이걸 사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연습 삼아 올린 거였거든요. 제품 설명에는 이렇게 썼어요. 72세 아파치족 할머니가 60년간 지켜온 전통 기법으로 만든 정통 드림캐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솔드 알림이 왔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니. 팔짝 뛰면서 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폰으로 주문 확인서를 보여드렸죠. 그때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정말 원한다니.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첫 번째 판매가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까요. 며칠 후 이웃집 베티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나도 바구니를 잘 만드는데 혹시 그것도 팔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루시 할머니가 오셨죠. 내가 만든 목걸이는 어떨까?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 반 기대 반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주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할머니들은 신기해하셨죠. 정말로 우리가 만든 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 달 후 매출이 $500를 넘었어요. 할머니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각자 개당 15에서 $20씩 가져가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주문은 늘어나는데 만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들은 70대인데 하루 종일 매듭을 묶고 계시니까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정기 모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죠. 각자 집에서 혼자 작업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만들자는 거였어요. 처음 모임 때는 어색해 하셨어요. 할머니들끼리도 그냥 이웃사촌 정도였지 이렇게 함께 뭔가 해본 적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티 할머니께서 이 무늬는 어떨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물어보시면 루시 할머니께서 이 색깔 조합이 더 예쁘지 않을까? 라고 답하곤 하셨죠. 도로시 할머니께서는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디자인을 의논하고 기법을 공유하고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중간 상인이 아니었어요. 마케팅 담당, 고객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할머니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됐죠. 온라인 사진 촬영, 제품 설명 작성, 고객 문의 응답.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21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7월 어느 날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던 중에 집에 메인 물 파이프가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 마실 물은 물론이고 공예 재료를 세척할 물도 없었죠. 특히 천연 염료로 실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했거든요. 모임날 할머니들이 하나둘 지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티 할머니께서 수진아, 이젠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루시 할머니께서도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왜 해야 하나?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도 정말 흔들렸어요. 아, 여기서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갈까? 남편과도 심하게 다퉜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했잖아. 그런데 그때 옆집 마리아 아주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손에는 커다란 물통을 들고서요. 수진, 우리 집 빗물 저장고 물 가져가. 내가 하는 일 덕분에 우리 마을이 웃고 있어. 이 정도는 나눠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공예 모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모임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 봄 정말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모임에 16살짜리 소녀가 나타난 거예요. 베티 할머니의 손녀 사라였죠.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만든 목걸이 보고 완전 예쁘다고 했거든요. 베티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내 손녀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한다고. 사라가 첫 번째 팔찌를 완성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60년 만에 내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를 봤다고 하시면서요. 사라의 친구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겼죠. 19살 조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전통 공예를 배우면서 현대 디자인과 접목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며 아트스쿨 지원을 결심했어요. 이제 모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세대가 전통 기법을 가르치면 손자 세대는 현대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말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사라져가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2024년 현재 저희 작은 공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8분의 할머니들과 5명의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모임에는 12에서 15명이 모여요. 정말 북적북적하죠. 매출은 한 달에 평균 $2,000 정도예요. 각 할머니께 $200에서 $300 정도씩 돌아가죠. 큰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들에겐 정말 의미 있는 수입이에요. 손자 용돈, 생필품 이런 걸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들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도로시 할머니께서는 수진이 덕분에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티 할머니께서도 손자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라고 하셨죠.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할 일 없이 TV만 보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집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의논하세요. 젊은이들도 달라졌어요. 도시로 나가려고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한 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운이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만 했죠. 하지만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들이 웃으시는 모습, 젊은이들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둘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똑같은 사막이지만 이제는 저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땅이거든요. 셋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언어와 문화,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버벅거렸는데 이제는 복잡한 비즈니스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아파치족 전통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들의 자연관, 가족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장미빛인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빠듯해요. 남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저도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못 벌어요. 가끔 부산 친구들 SNS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해요.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쇼핑할 곳도 많고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한국이 그립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농담을 하거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직도 어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이 나이가 더 드시면 어떻게 하지? 젊은 세대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걱정들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